아이투고 여러분,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일상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성격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주로 자기인식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상태입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렬한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가 진단을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진단하거나 낙인 찍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언급된 사항 중 하나라도 관련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료 또는 정신건강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이 질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첫째, 포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포기에 대한 강한 민감성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작은 변화를 지인이나 친구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착하는 행동에 의지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분 변화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심한 기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기분은 극도의 행복에서 슬픔과 짜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분은 같은 날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은 일반적으로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민감함으로 다소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격렬한 분노가 계속 쌓여서 더 많은 심리적 해를 끼칩니다. 셋째, 편집증적 사고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사람을 편집증으로 만들고 짧은 시간 동안 현실과의 접촉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항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예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누군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 정신병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허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힘든 시기들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만성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무감각 또는 절망의 어두운 터널에 갇힌 느낌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 자신의 이미지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버려짐에 대한 공포와 기분이 자꾸 변하는 것은 사람을 공허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주 위험할 수 있으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동성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흥청망청 돈을 쓰고 폭식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무모함에 대해 한탄하나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사람이 강렬한 행복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충동적인 행동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는 양극성 인격장애와 매우 유사하고 그래서 가끔 잘못 진단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분열입니다. 흑과 백으로만 생각하는 현상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중간이 없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분열은 흑백사고의 다른 용어이고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강력한 사랑과 존경을 그들의 삶에서 한 사람을 향해 느끼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따뜻하고 짜릿했던 감정들은 아마 쓰린 증오와 붕괴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들의 관계를 안정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단 일분의 불편함과 오해도 이런 극단적인 감정들에 불을 붙여 버릴 수 있습니다.
7번째, 믿음에 관한 문제들. 모든 상황에서 상황을 과도하게 분석하고 있다거나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그들은 사람을 믿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한다고 느끼지만 항상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주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자신들에게 잔인하게 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개발을 위한 위험 요소. 이는 환경적이거나 유전적일 수 있어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생기는 것은 몇몇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들에는 유전에 그 책임이 있죠. 만약 친척들이 이런 장애가 있다면요. 다른 경우는 아주 심한 트라우마가 생긴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지는 것부터 폭력과 학대까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죠.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증상들을 어른이 되는 초반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흥미와 가치의 변화입니다.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나요? 그들은 밤낮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해서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반대로 될 때도 있죠. 그들의 흥미, 가치, 그리고 인간관계는 아주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주 복잡합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경계성 인격장애는 충동적인 감정들이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로 적어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